경기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연구원장님, 예. 네. 아까 헌법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헌법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 헌법교육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선출직 공무원들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헌법적인 관점에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헌법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비단 뭐 지방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제 보면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까, 어떻게 저렇게 헌법에 대한 그 이해와 그런 인식이 없이 저렇게 발언을 할까, 혹은 행동을 할까라는 부분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국민들한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헌법 교육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이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헌법을 자격시험제로 두는 방식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거기까지는 나가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을 간단히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예, 한번 고민만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네, 사무차장님. 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있는 법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알고 네. 계시죠? 19개, 20개 정도 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 헌법상 그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합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예.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손해배상보다 조금 과하게 하는 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라 하지 네. 않습니까? 그 자체가 곧바로 위헌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어렵죠. 예. 충분히 그 국회 입법 재량 범위 안에 들어있고 예, 그러니까요. 합헌적인 어떤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언론중재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논란들이 꽤 있었습니다. 야당은 계속 그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합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마 이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특위가 만들어져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고 계속 그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연구를 미리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PPT 보여주시죠. 자, 네, 보여주세요. 이게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가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했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 찬성으로 했죠. 그때 파면했던 그 사유들이 이렇습니다.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다. 그리고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고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했다. 이런 사유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결정을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굉장히 닮은 꼴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여주시죠.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데 공무원은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위반해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실을 철저히 은폐할 경우에는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파면 사유가 됐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닮은 꼴 사건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벌어졌습니다.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많이 아실 것입니다. 검찰이 정치인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고발장을 작성했고 제1야당에 이를 전달해서 고발을 하게 만들고 실제 기소까지 합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시죠. 네, 이 고발 사주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 디지털 증거가 이미 나왔고 등장했고 이 증거들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시죠. 또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측근, 가족 감싸기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대표적인 게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을 방해했다. 그리고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징계 사유로도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임 술접대 은폐 사건에서는 배당의
관여하거나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에서는 수사방해 기소방해 역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돼서 이 역시 징계 혹은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인데 수사 지연 의혹이 있었고 최근에 관련자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가족을 변호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음 보여주시죠. 대표적인 게 총장의 장모 대응 문건 그리고 총장의 장모 변호 문건입니다. 이 문건들은 총장의 장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검찰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정보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런 사유들과 매우 닮은 꼴 사유들이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이후에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고 대검이 검찰이 아니라 법무법인 대검이다. 장모를 변호하기엔 법무법인 대검이고 대표 변호사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 하고 자주 섞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더 심각한 것은 비선 지시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혹입니다. 정부기관의 장이 임명권자나 어떤 법적 지휘 체계에 속하지 않은 무속인 등 비선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면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은 천공스승이라는 분에게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조국, 추미애와의 갈등에 대해서 고비 때마다 이때마다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화를 하고 열흘에 한 번쯤 만난다. 정리를 잘하고 있어. 내가 다듬어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고 고비 때마다 답해준다라는 이런 조언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를 해야 한다. 정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대선 출마를 얘기하니까 봉사한다고 이렇게 조언을 줍니다. 실제로 윤석열 총장은 국감장에 나가서 봉사를 할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가르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런 것들을 보면 헌정질서 기본을 훼손한 굉장히 중요한 사유들이 보여집니다. 게다가 판사 사찰까지 있었죠. 아실 것입니다. 위헌적 행위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보여주시죠. 최근에는 후보 등록 이후에도 헌정질서 파괴 행위들이 있습니다. 현역군이 400여 명이 경선 후보 선거 대책위에 참여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사건은 아직 되어 있진 않지만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핵제도가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탄핵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검찰총장 시절에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탄핵제도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도 반성해야 되지만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전체적인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